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정입니다. 이제 바로 어제 새벽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많은 분들이 밤새워 기다리셨을 텐데요. 연준은 이번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중단이 된 건데요. 하지만 어제 추가적으로 올해 2회가량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좀 주춤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던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만 상승을 하고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유지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였는데요. 테슬라는 다소 강력했던 상승 기조를 14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엔비디아는 어제도 4%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만 200%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혼란스러웠던 전일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그래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6% 상승하면서 262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165억 원, 680억 원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덜어냅니다. 78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오늘은 다소 강력하게 상승해줍니다. 1%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88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다소 강력하게 담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7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힘차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레포트 어떻게 꾸리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이 반도체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언제 움직여주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 그 부분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폭등하는 거 뭐 폭등합니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폭등하죠. 계속 얘기했던 섹터들이에요. 거봐요.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 조일알루미늄이 폭등하는데 이거 2,805원에 추천했다고 그렇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서 제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대비 지금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지금? 2,805원에서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3,450원까지 갔어요. 이따가도 뭐 조금 이따 AS를 하겠지만, 거봐요. 종목들은 그렇게 비싼 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자리가 왜 비싸다고 얘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안티가 됐는지, 지금쯤이면 다시 찬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종목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장에서는 남들보다는 덜 깨진다 그랬죠. 뭐 못 간다 그랬어요. 저도 하락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초폭락장 지수 2,000 깨지고 1,500 내려가 지수 코스피 1,000 깨지는 거 그거 어떻게 당합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저의 표적 종목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종목이 마이너스 10% 깨지면 뭐 다른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의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30%, 50%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적게 깨지고 저는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1월 달서부터 계속 빨간색 넥타이만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막 시장 전문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하락하지 않을까요? 폭락자인 것 같아요. 경제가 막 망한대요. 막 폭망이래요. 막 안 좋대요. 제가 상승장이라 그랬잖아요. 잘 가잖아요. 지금 다 폭등 나죠. 사마알루미늄 지금 뭐 어제도 폭등, 그저께도 폭등, 계속 폭등, 조일알루미늄 폭등에다가 황금 ST도 지금 며칠째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이제는 IT주들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데 자,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이따 이번 주 강연회도 있고요. 거봐요. 제가 시장 좋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IT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오늘은 IT 섹터에 있는 종목을 하나를 또 추천을 할 건데 지난주에서는 원익QN 추천했죠. 그것도 폭등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폭등. 반도체법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지만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거에 일단은 여지를 남겨놨고 또 미국 선거도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또 여지가 있고 일단 미국은 일단 반도체가 계속 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역시 제가 얘기한 대로 청개구리 상승 맞죠? 거봐야 안 움직이잖아요. 지수는 안 가는데 종목은 폭등을 하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카톡방에서도 막 몇몇 사람들이 대부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니까 이종수 전문가님이 상승장이라 그랬어. 대신에 청개구리 상승장이니까 이제는 IT를 사야 되니까 IT를 잘 공략하면 되겠구만. 많이 올라갔었던 이제는 사료주들 좀 팔고 그다음에 비철금속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팔고 이제 IT 비중을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33 전략 내지는 622 전략을 줬습니다. IT 비중을 점점 늘리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가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청개구리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지수는 잘 안 가요. 근데 옆 나라 일본은 얼마나 잘 가는지 어제도 신고가를 가는데 어제도 장중에 1.7%, 종가는 1.5%. 자, 일본 시장. 오늘도 올라가네 조금. 어쨌든 어제는 1.5% 상승. 오늘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가죠. 그리고 미국 시장. 자,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동결인데요. 뭐 일단은 올해 뭐 2번 정도 인상의 여지를 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다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 경제 지표가 지금 호조로 일단은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살살 잡힌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도의 한숨에 지금 전날 미국 시장의 반도체는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떨어졌죠. 그것도 자 굉장히 빨리 뉴스가 나오자마자 왜 떨어지는지 이유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들어오면은 그 정도는 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안 좋은지 좋은지 안 좋을 때에선 제가 카톡방에다가 노란 톡방에다가 뭘 올리냐면 막 비상 사이렌 막 이런 거 그림 위험 같은 거 그다음에 막 폭락하는 그림부터 해서 막 피고름장 내는 그림들 막 하면서 위험 경고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현금화하고. 그래서 작년 1월 달, 작년 6월 달, 작년 9월 달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올해는 그런 표현 준 적 없어요. 그냥 계속 너무 좋다. 어제도 라더견 사태, 제2의 라더견 사태, 제2의 SG증권 사태가 막 하면서 종목 5개가 하한가를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갸우뚱거리면서 전문가는 시장 왜 이러나요? 폭락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시장 너무 좋은데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추천했던 종목 하나도 안 빠지는데 IT 부품주 줬던 것들 가격 지금 드디어 이제 어제 좀 빠지니까 드디어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왔고 물량들을 회원들은 꽉꽉 채워놨죠. IT로.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폭등을 합니다. IT 이제 시작이에요. IT 이제 시작이니까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 할 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너무너무 좋고요. 이따가 반도체 주긴 할 건데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일단 설명만 드리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에서 이 알루미늄, 반도체, IT 관련주들 정말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이 엄청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일 업종들은 참 미리 잘 담아두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할지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강연회를 통해서 더 단단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장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심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를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심택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대표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심택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전고점 돌파하니까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따가 이제 기술적 분석해 드릴 텐데 좀 아쉬워요. 좀 더 싸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뭐 너무 좋아서 급등하는 걸 저보고 어떡합니까? 그렇죠? PCB 관련주이면서 심택 뭐 실적도 좋고요. 뭐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IT 섹터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도체법 그러니까 PCB는 왜 중요한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반도체 꼽을 게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만 덜렁했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꼽는 판때기, FPCB 휘어지는 거, 안 휘어지는 건 그냥 PCB.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쪽도 늘어나겠죠. 어쨌든 반도체법은 중국에서 만들어도 막 제조하고 해도 미국에서 봐주겠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반도체 사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했고 지난주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 공개 방송할 때마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많이들 사셨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저는 실시간 이렇게 방송하면은 실시간 그 채팅을 안 봐요. 왜냐면 장 보기도 바빠 죽겠고 종목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는 안 봅니다. 뭐 다른 전문가는 모니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팬들이 회원이나 팬들이 일러줬어요. 뭐 그렇게 조일알림을 추천할 때 그렇게 안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오늘은 조용한 거 보니까 없네. 혹시나 들어와 갖고 있나. 또 안티하나. 조일알림이면 또 욕 하나 좀 봤는데 없네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없네요. 어쨌든 저는 안티도 찬티로 바꾸는 그런 마법 같은. 아니 조일알림은 그때 2,800원 샀었으면 이제 막 30%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종목을 말이야.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심택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심택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심택은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후성 확인해 봤는데요. 13,850원의 매수가에서 4.1%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부터 이렇게 테마주로 사료 관련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수요일에 한일사료 6,250원의 매수가에서 13.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는 대주산업 2,420원의 매수가에서 5.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 날에 다시 한번 대주산업 확인해 봤습니다. 2,460원의 매수가에서 0.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조일알미늄 만나봤는데요. 2,850원의 지점에서는 미도달된 상태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는 원익 QNC 26,650원의 매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0.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바로 확인해본 표적 종목이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4,550원의 매수가에서 8%가 넘는 8.2%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30.7%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이 8% 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표적 종목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환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이제 비철금속이 강했는데 사실 비철금속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이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해가지고 알루미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이제 이슈가 돼서 움직인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히토리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길래 차트가 이중바닥형이라서 좋아 보여 추천했더니 그냥 장중에 팍팍팍 움직이면서 수익 달성을 줬는데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근데 이건 그냥 매매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5,000원 부분에 한번 걸린 건데 아직 깨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제 올라갔을 때 한번 이렇게 팔아주고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IT가 강하면 테마주는 약하고요. IT가 조정받으면 테마주가 강한데 이 흐름은 과거서부터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뭐 꼭 약속된 거는 아닌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지금 IT주들이 움직이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비철금속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IT가 점점 강해지게 되면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힘이 뺏겨요. 그러니까 IT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 수익 잘 나셔갖고 잘 팔았으면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얘기했고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라다견 사태에서의 급락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애들이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최근에 급등해서 움직인 거고, 물론 이것도 오랜 시간 올라가긴 했죠. 근데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아직 안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2차 전지가 막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중국 그거 뭐 용인해준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그거 물어보길래 기사가 있어서 물어봤겠죠. 제가 그랬죠. 그거 중국에서 그거 배터리 만들면 그거 폭탄일 텐데 그거 믿어갖고 그거 여러분들 자동차에다가 중국 배터리 넣을 겁니까? 저는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안 사요, 절대로.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 인터넷 보면은 막 중국 배터리 막 터지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도 아마 중국 배터리 그거 뭐 용인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기사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핑계고요. 어제 이제 이거죠. 뭐 어제 라더견 사태 제2의 SG증권 사태 해가지고 어제 박림 차트를 보면은 박림 어제 하한가 갔죠. 자, 또 뭐가 왔습니까? 만호제강, 뭐 동일금속, 뭐 동일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하한가 갔는데 얘들의 특징은 수년 동안, 이게 1년치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막 이런 식으로 막 몇백 프로, 막 300%, 400%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당연하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쪽 종목은 단타로는 모르겠는데 단타로는 괜찮은데, 근데 이쪽 종목들은 거래량도 없어요. 평소에 거래량도 없고, 그나마 에코프로 BM은 뭐 실적도 되지만 뭐 얘네들도 뭐 되겠지만 거래량이 있다라는 거는 저렇게 폭락할 여지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물량을 받아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있을 거고 기가 외국인 들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거래량이 없던 애들이 누군가 확 팔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한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지금 시장하고의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비철금속도 그렇고 조일알루민도 봐봐요. 조일알루민도 보게 되면은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바닥에서 막 몇백 프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그래서 어제 이것도 급락하나 그랬는데 급락을 안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되게 강하네. 근데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228.6%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팔아먹고 정말 쬐끔 오징어 대리만 남겨놓은 건 제가 뭐라고 않겠는데, 뭐 5%, 10% 남겨놓은 건 뭐라고 않겠는데, 뭐 90%에서 95%는 빨리 팔아먹고 지금 바닥에 있는 아직 안 움직인 IT 부품주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얘도 PCB예요. 뭐 심텍도 PCB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한번 언급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조일알루미늄. 자, 이게 이제 2,805원에 언제죠? 날짜가 5월 25일 날 여기서 추천했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게 고점입니까? 그래, 제가 만약에 이거를 4,000원이나 4,500원이나 바닥에서 막 고점이 올라갈 때, 혹은 박림처럼 막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 만호제강처럼 많이 올라갈 때, 아니면 세방처럼 바닥에서 300%, 400%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종 전문가 여기서 추천했다 그러면 욕해도 돼요. 그러면 겸허히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닥에서 400%, 500%, 1000% 올라갔는데 이종 전문가 저거 추천했다 그럼 욕해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제가 2만 원에 추천하고, 에코프로 BM도 2만 700원인가 추천하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바닥에서 2만 원에 추천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냥 단타만 쳐라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만호제강이라든지 뭐 박림이라든지 이렇게 하한가 맞을 일은 없어요. 뭐 세방처럼 저렇게 계속 연속 뭐 신저점 내려가고 계속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조일알루미늄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는 많이 놔주고 이제 IT 부품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자, 심텍. 자, 이미 이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라는 걸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매수 가격은 이사 가격에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고점 주고 이제 밀리는 것 같은데 쭉 밀리면 32,000원.
뭐 안 내려오면 말고요. 32,000원 이하에서 사시는 게 좋고요. 32,000원 이제 돌파된 고점인데 지금 여기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리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이러다가 다시 또 튑니다. 그리고 또 튀어요. 그래서 아마 N자 목표치를 보게 되면 한 4만 원까지는 여유 있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조정받으면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다른 PCB 관련주들은 강하게 잘 갔어요.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먼저 간 종목이고요. 코리아 서킷. 먼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얘도 우측으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고 심텍도 오늘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적극 매수해야 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패턴에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은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지금 장에서 무서워서 잘 공략을 못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 왜냐면 고점이 뚫렸어요. 뚫리기 전까지는 여기가 아주 그냥 단단한 철옹성 같은 그거였는데 뚫리기 시작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가 좀 편합니다. 물론 뭐 지금 뭐 급등장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서 뭐 급격하게 뭐 4만 원으로 빨리빨리 올라간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천천히라서라도 어쨌든 계속 우상방을 잡으면서 37,500원,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이제 원익 QNC도 추천주로 드렸던 거잖아요. 물론 내일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니까 만약에 심택이 가격이 안 돌아서 도망간다. 자꾸 올라가고 전문가님 32,000원 사라는데 안 내려오고 자꾸 올라가고 자꾸 도망가요 그러면 쫓아가지 말고요. 도망가기 전인 차라리 QNC 얘를 공략하는 게 얘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면 얘뿐만 아니에요. 저는 원익 QNC 싫어요. 심택 싫어요. 그러면 다른 반도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거래량이 괜찮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으로 먼저 얘기를 한 거니까 얘기했던 종목들 가격 내에서. 그래서 지난주 방송 보면은 가격 있을 거예요. 원익 QNC도 있을 거고 심택은 오늘 32,000원 이하니까 잘 내려올 때 공략하면 이상한 거 뭐냐 그 세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리는 그런 것보다는 100배 나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IT 부품주를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심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IT 반도체주 관련 중에서도 PCB 관련주,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주인 심택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오늘 좀 크게 움직여서 매수가로는 32,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다가 조정 시에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표적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 방송 이후에 시장의 흐름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방송 중에 좀 실시간 대응 원하신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는 26만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가운데서도 이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너무 핫한 종목인데 사실 어제 너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면서 10% 넘는 하락폭을 그려냈는데 그래도 그 하락세에서는 오늘 좀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좀 매수가가 높은 상황이셔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26만 원. 제가 이거 예전에 2,700원인가 2만 원인가 추천했던 종목이라서 1,000% 넘게 올라갔어요. 부담돼서 정확히 한 1,50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1,0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그렇게 뭐 좋게는 안 봐요. 단타만 가능합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는 위치가 중요한데
자, 요렇게 양봉이 뜨면 이런 거 들어갔다가 먹으면 팔아야 돼요. 깨지면 손절하고. 26만 원 공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졌다 공략하신 것 같은데 그럼 60선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안 하면은 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그러다 일로 깨지게 되면 이제 장기하라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장기하라고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작년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작년 코스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흐름들이 이 흐름을 지금 슬슬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코스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고점에 물렸다가 계속 가져가다가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저는 분명히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서 게릴라 전법 많이 박살이 나면 차라리 그러니까 남들 다 피눈물 흘리고 다 던질 때 잡아 들어가서 단타를 쳐라. 먹고 나오고 또 중간에 또 여기서 또 박살날 것 같아요. 또 현금화하라. 그래서 작년에서는 하락장에 따른 게릴라 전법 매매 위주로만 대응을 시켰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사서 물려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물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쯤에 떠 있는 거거든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작년에도 주식 여기 샀다가 재작년 8월 달에 샀다가 1월 달에서부터 폭락장 맞아가지고 계속 떨어져갖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어떻게 돼? 대부분 다 계좌가 마이너스 60%, 70%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갖고 있으지만 하지 말고 단타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수가 아니고 지수는 괜찮은데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고 최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한 거냐. 1월 달에 제가 설날 들어가기 전에 다 현금화라 그랬잖아요. 현금화 하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손절하거나 크게 안 물렸으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크게는 안 빠졌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62선이 깨지면은 현금화 대응을 하시고 안 깨지고 다시 반등 주면은 수익에서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 여기에 있는 애들 많거든요. 지금 뭐 심텍도 얘기를 했지만 심텍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바닥이에요. 이거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쭉 지금 1년 넘게 1년 6개월 동안 빠져 있다가 이제 반등을 주려고 오늘 거래 실력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차라리 32,000원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려오면은 사면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움직이면서 쭉쭉쭉쭉 조일알루미늄처럼 조일알루미늄도 여기서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22% 올라갔잖아요. 지금 장에서 22% 정도 먹으려면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더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안티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종목을 안티를 걸면 저는 웬만하면 다 바닥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안티를 걸어도 전 자신이 있어요. 하락장만 안 걸리면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어쨌든 심택이라든지 원익 QNC 같은 거, 원익 QNC 같은 거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건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얘도 1년 6개월 동안 빠졌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관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고 어쨌든 정고점 얘도 돌파할 거니까 그래서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반도체 섹터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얘는 수익에서 아직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뭐 2차 전지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움직이던데 그래서 한번 다시 수익으로 바뀌면 어렵게 매매하지 말고 반도체 쪽으로 쉽게 매매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위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 이거 매수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800원, 비중은 20%. 16,800원의 비중은 20%. 네. 이거는 뭐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얘는 잠수 타고 있는 거 이걸 죽은 종목이라 그래요. 완전 진짜 죽어서 상패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저점이 깨졌잖아요. 깨지고 이렇게 하방을 타고 있는 종목의 특징은 계속 이래요. 계속 속성 자체가 잠만 자요, 계속. 얘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깨어나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니까 그러니까 깨어나는 모양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심택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깨어난다는 모양이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바닥에서 얘도 여기까지 잠수 탔거든요. 이거 아마 심택 갖고 있는 사람들 작년 12월 달이나 올해 1월 달은 아마 똑같이 위메이드처럼 굉장히 고민이 컸을 거예요. 왜 자꾸 잠만 자는지. 근데 작년 1월 달서부터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점을 지지하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잠이 깬 건데 거래가 실렸고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완벽하게 잠을 깨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정신 차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위메이드는 전혀 그게 없죠.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 나오고 또 내려왔다 또 지지하고 들어주는 모습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얘는 잠에서 깰 때까지 일단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는 건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언제 깨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모양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이 5%밖에 안 되면 지금 자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손실이 거의 50% 가까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몇 프로인가 한번 잠깐 볼게요. 16,000원대니까. 그래도 50% 아닌데 마이너스 37% 정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커요. 39%인데. 그게 그거예요. 예. 어쨌든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 못 하잖아요. 이 정도 손실에서 지금 장도 좋은데 손절만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한 50%만 손절할까요? 50%만 손절하겠다고요? 예. 그럼 어떤가요? 더 빠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나중에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이제는 하락장이다 그러면 그때선 손절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네. 그냥 기다리세요. 15,000원 뭐 재수 좋아서 올라오면 거기서 차라리 손절해 보시고. 아, 손절이 늦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네. 나중에 만약에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백강산업요. 백광산업, 이거, 최근에 무슨 뭐 횡령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가지고 급락했는데 뭐 아니라고 얘기가 있고. 7,650원인데, 7,650원이요? 예, 90%. 90%. 언제 사셨어요? 오늘 사신 건가요? 오늘 아침 썼어요. 오늘 아침에? 네. 자, 일단은 급락에 따라 이제 단기 매매로 들어가신 건데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셔야 돼요. 대신에 7,300원 정도? 7,300원 깨지면 손절인데 뭐 빨리 손절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나요? 좀 더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악재가 한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예, 자, 여기서 아침에 계속 쭉쭉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거 한, 7,800원. 혹시 이게 한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만 아, 원까지는 욕심 내지 마시고 만약 올라오게 되면 9,000원이나 8,500원 정도에서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8,500원.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비중이 90%잖아요. 예, 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냐면 얘가 더 빠지기 위해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 이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절 라인을 봤는데 일단은 7,300원 깨지면 정말 위험하니까 거기서는 다 손절해야 되는데 근데 7,300원이 깨질 때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커서 손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7,800원 드릴게요. 7,800원 깨지면 비중 7,800원 깨지면 그 수익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80%는 파세요. 아, 예. 익절. 안 깨지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튀면은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만 누리시면서 예, 단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세코요. 파세코. 네네. 매수가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비중은 30%고요. 17,682원이거든요. 16,000, 아니, 17,682원이요. 17,682원이요? 예. 이게 작년에 한 5월달 정도에 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조금 올랐었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지금 한 1년을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올해도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내려가지고요.
일단 이제 여름 수혜주로 이제 그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신일산업부터 해서 뭐 위니아 하나 정도만 정신 차렸고 나머지들은 싹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모양을 잡지를 않아서 좀 더 빠질 것 같거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빠져도 어차피 손절 못 해요. 소실이 너무 커서. 지금 그쵸? 저도 지금 상당히 커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올해 작년 5월 달이면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단은 거예요? 올 여름 7월 달, 8월 달에 안 움직이면 또 내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봐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모양으로는 당장은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여. 얘도 잠수 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럼 7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네. 손실도 크지만 네. 언젠가는 한번 가긴 할 거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언젠가는 한번 가긴 할 건데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이 갈 네.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쪽 에어컨 관련 주소부터 해서 다 저래요. 네. 다 이래요. 다들 상태가 네네. 메롱메롱거려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딱 바닥에서 자리 잡고 뭔가 이슈를 들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네. 그게 없어서 근데 올 여름이 아직 남았고 올 여름에 또 그렇게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네네. 아마 에어컨 관련주들이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손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5% 10%밖에 안 되면 빨리 잘라버리고 지금 IT 들어가면 되는데 손실이 지금 크기 문제 때문에 올 22% 여름까지 그냥 기다려 더라고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작년에 한 5월 달에 샀거든요. 네. 근데 5월 달에 사가지고 이제 여름까지는 괜찮으려니 했는데 5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호재가 안 먹히는 장이죠. 예, 그래서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아니요, 네. 안 다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차트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봐서는 얘는 안 가. 이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차트가 좋아 보여야 제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안 좋으니까 기다려보고 좋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아셨죠? 그래서, 네네, 여보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반기를 더 잘 정리하고 다가온 하반기 전략 좀 미리 세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물론이고 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품까지 많이 준비해 두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1-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심텍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32,000원 잡아주셨는데 상승의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3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483억 원, 62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점차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1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551억 원, 11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매도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시장 상황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2,6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가 넘는 상승폭에서 그 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0.29% 상승하면서 87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은 어떤 상황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T 부품주를 사라고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그리고 IT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전략을 줬어요. FOMC 전후로 해서 조정받을 때 사라. 그러니까 어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우리나라 시장 막 흔들리고 막 난리칠 때에서 막 카톡방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전문가님 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럴 때 무슨 얘기냐 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거를 미리 전략을 줬어요. 흔들 때 반도체를 사라고. 그래서 어제는 흔들려줬는데 반도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장중에 한 2%, 뭐 이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들어와서 회원들은 많이 샀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또 얘기 다 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자, TSI를 여러분들한테 움직이는 날 얘기를 했죠. 아, 이것도 요 바닥에서 다 뽑았던 종목이에요. 추천은 안 했지만 바닥에서 이거 넘어갈까 뽑았던 종목인데 기습적으로 날아가는 거 보고 이날이 언제냐면은 며칠입니까? 6월 12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눈치를 채서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IT 막 사라고 막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줬어요.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비중을 늘려야 된다. 흔들 때 싸게 사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을 주면서 622 내지는 811 전략까지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811이 뭐냐면 IT 비중을 파는데 좀 심하죠. 622까지 정도만 일단 공식적인 걸로 어쨌든 433 아니면 622. 그러니까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IT가 조정을 받으면 테마주가 또 움직일 거예요. 사료 관료주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일 건데 조정을 받으면이라 그랬어요. 지금 들어가고 물리지 마시고 지금은 IT가 움직이기 때문에 IT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얘인데 봐봐요. 얘가 움직이죠? 또 움직이죠? 지금도 또 움직이죠? 자, 이건 움직였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견을 해줬죠? 자, 뭐뭐 또 움직였나 봅시다. 자, PSK. PSK가 아니고 PS 케이스 홀딩스. 이름 비슷해서 PSK 홀딩스. 뭐 얘놈이나 고놈이나.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또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TSE 기억납니까? TSE 바닥에 했을 때 이것도 지금 바닥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 수익 났다고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누가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고점을 돌파하기 전과 돌파가 된 이후의 흐름은 180도로 틀립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IT 부품주의 지금 강력한 의지가 보여요. STI도 그렇고 TSE도 그렇고 먼저 돌파한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예전에 한 10년 전에서는 얘가 대장이었죠. 근데 또다시 대장주로 등극을 하려고 그러는지 거래량이 뭐 난리예요, 이거. 사실 이것도 바닥에서 봤는데 추천할까 말까 하다 추천 안 했더니 도망가갖고 좀 배가 아픈 종목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아니고 딴 거 저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병이 있다 그랬죠. 대신에 얘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얘 때문에서라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4월 달에서도. 4월 달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심텍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하여튼간 지금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IT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더 증폭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강연회에서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강연회에서 시장이 앞으로 뭐 8월 달, 9월 달 혹은 7월 달에 폭락이 나올 거니까 6월 달까지 돈 벌어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좋을 거니까 지금부터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그게 궁금하면 강연회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어쨌든 간에 IT 부품주 지금이라도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심택이 지금 고점에서 밀리고 있죠? 불안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심택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심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따가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반기에 대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보다 더 단단한 이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TSE입니다. TSE 매수가는 41,88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반도체 오늘 좀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
기업인데요.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수익 권역에 진입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수익 실현 언제 하셔야 할까 그 점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자, TSE 좀 전에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이걸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이제 가겠다라는 뜻이지 오늘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버텨야 돼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N자 목표치를 그리면 55,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6만 원도 갈 수 있고 6만 5천 원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파는 건 좀 억울하고 한 5만 5천 원 이상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보유하신 만큼 수익 권역에 진입하신 점이 더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5만 5천 원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너무 친숙한 종목이죠. 후성입니다. 매수가 13,92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제 좀 하락의 흐름이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이 매수가와 정말 가까워진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후성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굉장히 굼떠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한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을 고생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움직이면 잘 갑니다. 그런 특징은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얘도 바닥이라서 일단은 여기는 돌파를 할 거예요. 근데 거래가 크게 실리면 그때는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심택이라든지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이미 뚫린 애들은 뚫리기 전과 뚫리기 이후에, 그러니까 뚫리기 전과 뚫린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틀려요. 뚫리게 되면 가볍게 움직여요, 위로. 뚫리기 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일단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한 요렇게 저렇게 올라가면은 지난번에도 수익 달성됐잖아요. 그때 좀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매매만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폭등을 하면 매매보다는 끌고 가는 게 좋지만 그거는 거래가 실릴 때 얘기인 거고. 근데 이게 거래 실리는 게 3개월 뒤에 실리면은 지금이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가을 돼야 되는데 그 가을 전까지 차라리 심택 들어가서 혹은 아까 TSE처럼 TSE 아까 그 5만 5천 원 얘기한 자리 있죠. 그러면 16%가 더 올라가요. 이거 16% 수익이나 올라가면 3개월 걸리는데 TSE는 바로 16%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심택으로, 그러니까 얘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충 수익이 나면 심택 같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는 다 거래량 유무,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 유무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아까 공개 방송에 오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IT가 좋기는 하지만 뚫린 것과 뚫리기 전, 거래에 실린 놈과 거래에 실리지 않는 놈, 이걸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3개월 뒤에 수익 나는 것보다는 빨리 이번 달에서 100%, 200%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해서 20%씩 5번 먹으면 100% 수익인데 그걸 하려면 이번 주 강연회를 보셔야 되고요. 이따 공개 방송도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게릴라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는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어떻게 더 단단히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강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잘 정리하고 다가올 하반기의 전략 미리 좀 짜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함께 해주시면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물론이고 엄청난 상품들까지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